안녕하세요. 다정하고 따뜻했던 시댁 식구들이 한순간에 돌변해버린 모습을 목격한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가족은 가장 힘들 때 힘이 되어주는 존재라고 믿고 살았어요. 남편 또한 저에게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막상 가장 힘들 때 남편은 저의 손을 놓아버리더군요. 남편은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표독하게 변해갔죠. 저는 더 이상 이렇게 변해버린 남편을 볼 수 없었어요. 지금부터 조심스럽게 제 시댁 식구들의 만행을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더불어 그 시댁 식구들을 제가 어떻게 떼어냈는지도 이곳에서 다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문제집을 만드는 출판사에서 오래 경영팀으로 일했어요. 여러 직장에서 같은 일을 했지만 이 회사에 가장 만족하고 있었죠. 우선 동료들이 좋아서 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랑 사이도 좋았고 무엇보다 함께 일하는 게 편했어요. 사람이 좋아야 오래 일을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 회사를 다녀보니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더군요. 그렇게 동료들 덕분에 즐겁게 회사 생활을 하던 어느 날 친한 동료가 저에게 소개를 시켜준다고 하더라고요. 소연 씨, 내가 소연 씨한테 정말 괜찮은 사람 소개해주고 싶은데 어때요? 소개 받아볼 생각 있어요? 저 소개 안 받은 지 오래됐어요. 지금은 받을 생각이 없는데. 그래요? 아쉽다. 소연 씨랑 정말 잘 어울릴 만한 사람이 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성격이 소연 씨처럼 좋아요. 친한 동료가 그렇게 말하니 호기심이 생기더라고요. 동료의 말을 들어보니 남자는 가구 회사에서 마케터로 일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마침 제가 집을 꾸미는 것에 한참 관심이 많아서 남자의 직업에 관심이 갔던 것 같아요. 저는 동료를 믿고 그 남자를 소개받기로 했죠. 소개받은 남자는 유머러스하고 재미있는 사람이었어요. 서로 가치관과 생각도 비슷해 맞는 부분이 많았죠. 같이 있으면 마냥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희는 연인 사이로 발전했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남편을 소개해준 동료에게 감사 선물도 빼놓지 않았죠. 신혼생활도 정말 행복했어요. 남편은 변함없이 절 아껴주는 듯 했죠. 그렇게 얼마 가지 않아 저희 부부는 첫 아이를 갖게 되었어요. 출산을 하고 저는 퇴직을 결심했죠. 친정엄마도 일을 하고 있던 터라 아이를 맡길 데도 없었고 아이는 제 손으로 키워야 한다는 생각을 계속했거든요. 여보, 내 생각 존중해줘서 고마워. 나 퇴사하는 거 찬성하는 거 쉽지 않았을 텐데. 아니야. 아이 때문에 퇴사하는 건데 오히려 내가 미안해해야지. 우리 아이 잘 키워보자. 나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할 거야. 우리 아이한테 부끄럽지 않은 엄마 되고 싶어. 나도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될게. 나 회사에서도 전화 받을 수 있으니까 무슨 일 생기면 전화해. 알았지? 무슨 일은 무슨 일. 내가 알아서 할게. 아이에 대한 건 내가 엄마한테 많이 물어봤어. 당신은 우리 신경 쓰지 말고 열심히 일해. 남편은 회사에 다니면서도 제 일손을 덜어주려 노력했어요. 그 모습에 남편에게 고마운 마음뿐이었죠. 각오는 하고 있었지만 아이를 키우는 건 쉽지 않더군요. 가끔은 회사로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 정도로 힘든 시간도 있었어요. 하지만 아이가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힘든 마음도 잠시 자연스레 미소가 번지더군요. 그렇게 큰애가 태어난 지 1년이 지날 무렵 둘째가 태어났어요. 생각보다 둘째를 빨리 갖게 됐죠. 처음엔 두 아이를 키울 게 걱정이 됐지만 새 생명이 찾아왔다는 사실에 기뻤죠. 저는 복직을 접어두고 집에서 두 아이를 키웠어요. 아이를 키우다 보니 시간이 쏜살같이 흐르더군요. 아이들은 정말 쑥쑥 자랐어요. 아이들이 조금 크자 다시 일을 구하고 싶더라고요.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직원으로 일을 하긴 어렵지만 아르바이트는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사실 뭐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 일을 안 하다간 아예 일을 하는 감각을 잊어버릴 것 같았죠. 그래서 아르바이트라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막상 일을 구하려고 하니 막막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제가 뭘 잘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나이도 마음에 걸렸죠.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단 낫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아이들이 유치원에 가 있을 때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시작했죠. 일을 찾다 보니 어느새 두려움은 사라지고 빨리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한참 일자리를 찾고 있던 그때 남편이 넌지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 진짜 회사 생활하는 거 힘들다. 언제까지 회사를 다닐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여보, 나 그냥 회사 때려치울까? 회사가 많이 힘들어? 그래도 우리 애들 생각해서 조금만 더 버텨주면 안 돼? 당신이 너무 힘들면 내가 취직할게. 당신은 좀 쉬면서 이직 준비해. 이직해봐야 별거 있어. 다 똑같은 회사일 텐데. 난 이제 회사 다니는 게 너무 힘들어. 회사 힘든 거 알지. 근데 우리한테는 애들이 있잖아. 여보, 나 자영업이나 해볼까? 아니, 요즘 다들 회사도 오래 못 다니는데 내 사업 빨리 하면 좋잖아. 자영업? 그것도 잘 준비해서 해야지 무턱대고 하다간 오래 못한대. 우리 천천히 생각 좀 해보자. 남편은 그쯤 회사 다니는 걸 많이 힘들어했어요. 자꾸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의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아이들을 생각하면 앞길이 막막했어요. 남편은 시간이 갈수록 회사에서 마음이 떠나는 것 같았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눈을 빛내며 제게 말했어요. 여보, 당신도 누나가 도시락 사업했던 거 알지? 그걸 내가 받아서 운영해볼까 하는데 당신 생각은 어때? 형님 가게를 당신이 받아서 운영하겠다는 거야? 그럼 형님은 뭐 하시고? 매형 일 때문에 누나네가 해외로 나가서 산대. 이거 진짜 나한테 기회 아니야? 당신이 갑자기 도시락 사업을 한다고? 당신 음식 할 수 있겠어? 그럼 누나가 그러는데 도시락 음식이 엄청 맛있을 필요는 없대. 도시락 가게 근처에 회사가 많아서 매출도 나쁘지 않게 나온다는데? 당신은 지금껏 이런 거 해본 적 없잖아. 아, 뭘 그런 걸 걱정해. 누나가 외국 나가기 전에 많이 도와준다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 남편은 형님이 다 도와줄 거라며 문제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의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형님의 도시락 가게가 어렵다는 소식을 종종 들었거든요. 그 도시락 가게를 남편이 하겠다니 걱정이 안 될 수 없었죠. 근데 형님 도시락 가게 힘들다고 하지 않았어? 가게가 운영이 잘 된다고? 아, 그거 단가 맞추기 힘들어서 그런 말 한 거래. 이게 좋은 거래처만 잘 확보하면 어려울 게 없다는 거야. 좋은 거래처 찾기가 힘든 거 아니야? 무슨 수로 좋은 재료를 저렴하게 얻어. 나도 누나 통해서 여러 군데 알아보고 있어. 여보, 이거 진짜 좋은 기회야. 나처럼 자영업 안 해본 사람들도 어렵지 않게 진입할 수 있는 사업이래. 응? 아니, 그리고 생각해봐. 직장 사람들이 점심시간에 값비싼 음식 먹으러 가겠어? 간단하게 회사에서 도시락 먹고 그럴 거 아니야. 저도 남편이 그렇게 말하니까 혹하더라고요. 찾아봤더니 형님의 도시락 가게 근처에 꽤 회사가 많이 있더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남편이 요식업을 하는 건 다른 이야기였어요. 잘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더군요. 이런 제 걱정과 무색하게 남편은 자신감에 차 있었어요. 누나가 저렴한 가격으로 가게 넘기기로 했어. 여보, 이 가게 내가 잘 운영해 볼게. 힘들면 당신이 좀 도와주면 되잖아. 안 그래? 언제까지 회사만 다닐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 당신 정말 잘할 수 있겠어? 대신 형님한테 제대로 배워야 해. 당신은 자영업 처음이잖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알았어. 걱정하지 마. 내가 꼭 성공할게. 이거 되는 사업이라니까. 남편은 퇴직 후 시누이가 하던 도시락 가게를 물려받았어요. 저는 남편의 퇴직이 걱정됐지만 이제 와서 그걸 따질 수도 없는 노릇이니 남편의 사업이 잘 되기만을 빌었죠.
남편은 어려울 게 하나도 없다고 큰소리쳤지만 생각보다 신경 써야 할 게 많으니 벌써부터 지친 기색을 보이더군요. 저는 그런 고민들을 친정오빠한테 털어놓았죠. 저희 친정오빠는 한식 뷔페를 운영 중이었는데 몇 년째 가게를 잘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오빠도 처음엔 가게를 운영하는 걸 힘들어했지만 지금은 힘든 시간을 잘 버텨서 가게도 잘 되고 있었죠. 그래서 오빠한테 이것저것 물어봤던 것 같아요. 오빠는 그때마다 친절하게 저에게 조언을 해주고 남편이 가게를 운영하는데 소소하게 도움을 주었죠. 시누이가 외국으로 떠나서 남편에게 도움을 줄 사람은 친정 오빠밖에 없었거든요. 오빠는 바쁜 와중에도 남편 식당에 들러 오픈을 도와주고 개업식 날 축하도 해줬어요. 그리고 개업 축하 선물로 현금 100만 원도 줬죠. 하지만 남편은 오빠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것 같았어요. 오빠가 신경 써주는 것도 당연한 것처럼 굴었죠. 저는 그런 남편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은 혼자서도 잘할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을 보여줬죠. 걱정이 됐지만 어쩌겠어요? 남편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한 달쯤 시간이 지났을까요? 남편은 점점 해이해지기 시작했어요. 2달이 지나자 가게 손님도 눈에 띄게 줄었더군요. 오픈하고 한 달은 정신없이 바빴어요. 제가 가게에 나가서 도와줘야 하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그런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남편의 밝은 얼굴은 전부 사라졌더라고요. 남편은 그때부터 가게에 흥미를 잃은 듯 했어요. 그때부터 영업시간을 지키지 않더군요. 여보, 가게를 오픈했으면 영업시간을 지키는 건 기본 아니야? 심지어 도시락 가게가 점심시간도 안 지키면서 운영하면 어떡해? 아니, 내가 시간 안 지키고 싶어서 안 지켜? 반찬 수급이 어려운 걸 어떡해? 생각보다 남는 것도 너무 없고 시간은 시간대로 들어가고. 그렇다고 해도 시간은 지켜야지. 여보, 당연히 오픈 때 제일 잘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매번 그렇게 벌겠어? 앞으로 꾸준히 해야 그나마 자리 잡는 거지. 아, 됐어.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해. 당신이 가게 상황을 알아? 당연한 걸 말하는데 남편은 오히려 짜증을 내더군요. 남편이 이러자 믿었던 가게가 산산이 무너지는 것 같더군요. 자신을 믿어달라고 당당히 소리치던 남편이 2달 만에 변해버린 거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뭐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 남편의 가게는 장사가 안 되기 시작했죠. 남편은 가게에 그냥 앉아있는 시간이 늘어갔어요. 저희 둘만 있으면 그나마 걱정이 덜 되겠지만 아직 어린아이들이 2명이나 있으니 이렇게 있을 수 없었어요. 저는 더 이상 남편을 믿을 수 없었죠. 전 곧바로 취업 준비를 시작했어요. 마침 엄마가 일을 그만두고 아이를 봐줄 수 있다길래 제가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죠. 하지만 남편은 이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고 투정만 부렸어요. 당신 할 일도 없는데 가게 나와서 좀 도와줘. 도시락 가게가 할 게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어제도 도와줬잖아. 그리고 나 요즘 면접 보러 다니느라 바쁜 거 알잖아. 당신은 지금 면접이 중요해? 우리 가게가 망하게 생겼는데? 가게가 힘드니까 내가 더 일을 해야지. 그럼 우리 애들 굶게 할 거야? 당신이 지금 일을 한다고 얼마나 버는데 우리 4식구 먹고 살 수 있어? 그럼 어떡해? 가게는 잘 안 되고 당신은 나아질 생각이 없는데 나라도 나가서 일을 해야지. 됐다. 내가 말을 말자. 당신이랑 말이 안 통한다. 꼭 그렇게 말을 해야 해? 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러는 건데 도대체 뭐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남편 가게가 힘들어지면서 점점 남편과 싸우는 일이 많아졌어요. 이러다 보니 시어머니까지 나서서 남편의 편을 들기 시작했죠. 평소에 남편처럼 살갑고 다정했던 시어머니도 상황이 변하니 본색을 드러내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대놓고 저에게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너는 친정에서 물려받은 것도 없니? 우리는 이 가게까지 해줬는데 너희 집에서 해준 게 뭐가 있냐? 그게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이러시면 저도 당황스러워요.
아니, 지금 사위 상황이 안 좋은 거 뻔히 알면서 이럴 때 좀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니? 어머님, 이 가게는 남편이 시작한 거예요. 친정에서 뭘 도와야 해요? 뭘 도와야 해요? 야, 너는 말을 참 기분 나쁘게 한다. 아니, 돈으로 도와줄 수 있잖아. 지금 가게 어려운 거 안 보여? 재료비도 없단다. 저도 친정에 돈을 달라고 하기 어려워요. 저도 받은 게 많다고요. 가서 3천만 원만 달라고 해봐라. 정 안 되면 2천만 원이라도. 어머님, 그렇게 큰 돈을 갑자기 어떻게 달라고 해요? 아니, 이게 뭐가 큰 돈이야? 나는 사돈 생각해서 최대한 적게 부른 건데. 시어머니는 뻔뻔하게 친정에서 돈을 받아오라고 요구하더군요. 저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시어머니가 이렇게 당당하게 돈을 요구하니 남편도 은근슬쩍 친정에 도움을 받으라고 말을 하더군요.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정말 화가 나는 건 남편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어요. 가게가 안 되고 있으면 더 성실하게 노력해서 메뉴를 개발한다든지 재료 수급에 더 심혈을 기울인다든지 마케팅에 집중한다든지 뭔가를 고민해야 하는데 그런 게 아예 없다는 거죠.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가게를 일으켜 세울 계획도 없는데 돈을 받아온다 한들 뭘 할 수 있겠어요? 그 돈을 생각 없이 쓰고 있겠죠. 저는 친정에게 돈을 요구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시어머니의 압박을 점점 심해졌죠. 너네가 말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친정에서 도움을 못 받았어? 시어머니 말이 말 같지 않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큰 돈 달라고 못한다고. 그리고 벌써부터 돈을 달라고 하면 앞으로 가게 운영은 어떻게 해요? 그건 우리 아들이 알아서 잘하겠지. 네가 상관할 문제가 아니야. 네, 그럼 상관 안 할게요. 저한테 돈도 받아오라고 하지 마세요. 아니, 얘가 시어머니 말하는데 말끝마다 따박따박 말대꾸를 하네. 저는 시어머니에게 할 말이 많았어요. 사실 이미 친정에서 받은 게 많았거든요. 시어머니는 그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린 듯 했어요. 어머님, 남편이랑 저 결혼할 때 전세금 친정에서 더 많이 보탰어요. 이래도 친정에서 한 게 없어요? 아니, 무슨 여기서 전세금 이야기를 하고 그래? 친정에서 받은 게 뭐가 있냐고 말씀하셨잖아요. 받은 게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집만 조금 도와주면 뭐하냐? 당장 먹고 살기 힘든데? 너희 지금 어려운 거 아니야? 그럼 지금 도와줘야 할 거 아니야? 시어머니는 막무가내였어요. 집 이야기를 하면 시어머니도 조금 잠잠해질 줄 알았거든요. 시어머니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저에게 전화해 방법을 찾으라고 고집을 부리시더군요. 그런 전화를 하루에 한 번씩 꼭 하셨어요. 제가 아무리 잘 말씀드려도 들으려고 하지 않으셨죠. 아이들을 보고 있는 와중에도 시어머니는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걸었어요. 제가 취직을 하려 면접을 보고 있다고 말씀드려도 아랑곳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네가 취직하면 상황이 뭐 달라지냐? 친정에서 도움을 받으면 편해지는 걸 왜 너는 내 말을 못 알아듣니? 친정에 손 벌리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어머님. 가게 바쁠 때 애들도 다 친정에서 봐주시는데 제가 어떻게 또 손을 벌려요? 아니, 가게가 힘들다니까. 그럼 다 굶어 죽을 거냐? 시어머니는 더 강하게 저를 몰아붙였어요. 정말 지치더라고요. 전화로 저런 소리를 매일 듣고 있으니 정신이 혼미해지는 것 같더군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이렇게 강하게 나올수록 저도 물러서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전화를 아예 받지 않았죠.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아예 집으로 찾아오시더군요. 찾아와서 하는 소리가 정말 기가 막혔죠. 시어머니는 친정오빠가 가게를 하고 있으니 친정오빠에게 도움을 청하라고 하더군요. 어머님, 남편 가게 오픈 전에 오빠가 많이 도와줬어요. 가게에 보태쓰라면서 돈도 전해줬고요. 오빠가 여기서 뭘 더 어떻게 도와줘야 해요? 그게 도와준 거니? 꼴랑 그거 도와줘놓고 도와줬다고 할 수 있어?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남편이 당연히 뭘 받아야 하는 건가요? 꼴랑 그거 도와줬다니요?
제가 시어머니에게 따지자 시어머니는 태도를 바꿨어요. 팔짱을 낀 채 저를 거들먹거리며 바라보더군요. 시어머니의 행동에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의 이런 소리를 매일 듣고 있으니 정말 이골이 난 상태였거든요. 결혼 자체를 후회하기도 했죠. 사실 지금껏 결혼 생활은 아주 평탄한 편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사업을 시작하고 그 사업이 힘들어지면서 처음 위기가 온 거죠. 근데 그 위기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주 크더라고요. 남편과 시어머니의 숨겨진 본성을 본 것 같은 기분이었죠. 시어머니와 남편은 막무가내였어요. 제가 만만했던 건지 둘의 시비 상대는 항상 저였죠. 탓할 사람을 찾고 있는 듯 했어요. 그게 어떻게 제 탓이겠어요? 탓을 할 수 있다면 안일하게 장사를 하고 있는 남편의 탓이겠죠. 그렇게 생각하니 열이 확 받더군요. 하긴 싸구려 식당 운영하면서 남는 것도 없겠지. 돈 내고 왜 그런 저렴한 음식을 먹는지 모르겠네. 사돈가게 잘 된다고 하는 것도 거짓말이지. 그러니까 동생네가 망해가는데 도와주지도 않지. 잘 됐으면 가게를 이렇게 돕겠어? 어머님, 그만하세요. 저도 할 말 많아요. 뭐? 네가 할 말이 뭐가 있냐? 너네가 이렇게 힘든데 나 몰라라는 친정 좀 봐라. 이게 제대로 된 집안이니? 저는 더 이상 시어머니의 말을 그냥 듣고 있을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한참 선을 넘은 채였죠. 어머님, 제가 분명히 말했었죠? 저희 결혼할 때 친정에서 돈 많이 보태줬다고. 그때 시댁에서 얼마 보태줬죠? 얘는 아까부터 자꾸 과거 이야기만 해. 지금을 보라니까. 네, 그럼 형님은 남편한테 제대로 가르쳐주고 외국으로 떠나신 거 맞아요? 아니, 거래처도 다 끊겨서 힘든 와중에 철이 곤란하니까 남편한테 가게 넘긴 거 아니에요? 아니, 너는 왜 말을 그렇게 하냐? 우리 딸이 그럼 일부러 그랬다는 거야? 그건 모르죠. 근데 형님도 대충 넘기고 가신 건 맞잖아요. 그걸 저희 오빠가 도와준 거고요. 그리고 어머님, 오빠 가게 잘 되고 있거든요. 남편이랑 다르게 오빠는 성실한 사람이라서요. 아니, 왜 화를 내고 그러니? 알았어. 내가 며느리 무서워서 무슨 말을 못하겠다. 제가 강하게 나오자 시어머니는 꼬리를 내리고 제 눈치를 살피더군요. 시어머니가 한 발 물러나면서 평화가 찾아오는 듯했죠. 하지만 그 평화는 지금 상황에 맞지 않더군요. 남편의 가게는 점점 더 안 좋아지기 시작했거든요. 가게는 괜찮은 거야? 내가 뭐 할 일 없어? 뭐라도 도와줄게. 아니야, 앞으로 잘 될 것 같아. 나도 노력하고 있거든. 당신도 너무 걱정하지 마. 그래? 그렇다면 다행인데. 내가 다 방법을 찾았으니까 신경 쓸 필요 없어. 잘 될 거라니까. 사실 남편이 이렇게 말해도 믿기 힘들었어요. 남편은 가게를 운영하기 전에도 이런 태도를 보여왔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남편의 얼굴이 다시 좋아졌어요. 진짜로 가게가 위기를 벗어났다고 하더군요. 처음 다시 오픈 행사를 할 때처럼 장사가 잘 되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매출이 잘 나오기 시작했죠. 주위에선 남편의 가게 도시락이 가성비가 좋다는 소문이 돌더라고요. 저는 이런 상황이 신기했어요. 남편이 자신감에 차 있더니 진짜 변하기도 하는구나 싶었죠. 갑자기 왜 장사가 잘 되는 거야? 이제 그래도 매출 어느 정도 나오지 않아? 가게 재료를 싹 바꿨거든. 좋은 재료를 저렴하게 들여와서 음식을 잘 만들었더니 갑자기 매출이 늘던데? 어떻게 재료를 잘 구했어? 당신 좋은 재료 구하기 어렵다고 매일 힘들어했잖아. 다 방법이 있지. 내가 이런 사람이야. 거봐, 나 가게 하면 대박 날 거라고 했지? 아직 대박이 난 건 아니지 않아? 이걸 잘 유지해서 꾸준히 장사해야지. 아유, 당신도 참 김 빠지게 하는데 뭐 있어. 이대로 가면 대박 난다니까. 남편은 그 후로 기세등등해졌어요. 남편의 가게가 잘 되니 자연스럽게 시어머니도 입을 다물더군요.
남편의 가게가 잘 되면서 한숨을 돌리게 됐어요. 저는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남편의 가게가 잘 되면서 저도 남편의 가게에서 일하는 시간이 늘어났죠. 남편은 점점 기세등등해졌어요. 이렇게 될 걸 알았다는 듯 남편은 매사에 자신감이 넘쳤죠. 그렇게 일이 잘 풀릴 거라 생각했는데 엄마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정말 그 감정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엄마가 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심장이 잘게 쪼개지는 기분이었어요. 나에게 왜 이러나 신을 원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오빠,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지, 우리 엄마 아픈 거 아니지. 오빠가 잘못 안 걸 거야, 그치? 믿기 힘들겠지만 사실이야. 근데 다행인 건 우리가 병원에 일찍 갔다는 거야. 치료 잘하면 엄마 이전처럼 건강하게 잘 지내실 수 있어. 오빠, 나 지금 믿을 수가 없어. 엄마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누구보다 건강 잘 챙기는 분이셨잖아. 나도 믿기지 않는다. 그래도 엄마가 검사 잘 받으셔서 초기에 암을 발견한 게 다행이지. 우리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앞으로 힘든 일도 많을 텐데. 오빠와 저는 서로를 의지하며 엄마를 어떻게 모실지 의논했어요. 저는 아버지가 20대 후반에 돌아가셨거든요. 그 후로 저희 남매는 엄마를 잘 챙기려고 노력했어요. 두 분 사이가 좋으셔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엄마가 많이 힘들어하셨거든요. 가게 일을 당장 줄일 수 없어서 고민이네. 오늘부터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 오빠 식당 규모도 큰데 당장 일을 줄일 수 있겠어? 직원을 뽑는다고 해도 적응 시간이 있을 텐데. 더군다나 오빠가 직접 주방에 들어가서 일했잖아. 어쩌려고? 방법을 찾아봐야지. 너무 걱정하지 마. 안 되면 일정 시간만 간병인을 구해야지. 엄마 혼자는 못 두겠어. 새언니는 괜찮다고 해? 언니도 엄마 모시는 건 힘들 것 같은데. 아내는 일 계속해야지. 엄마는 내가 다 돌볼 거야. 엄마가 아프다니까 네 언니가 먼저 엄마 집에 모시자고 하더라. 고맙지 뭐. 오빠는 많이 불안해하는 것 같았어요. 저도 그런 상태니 오빠도 마찬가지였겠죠. 전 제가 엄마를 모시고 싶었어요. 오빠는 당연히 오빠가 모실 것처럼 말하지만 오빠 식당이 정리될 때까지만이라도 제가 엄마를 모시고 싶었죠. 사실 그게 맞잖아요. 오빠한테만 짐을 줄 수 없었어요. 오빠, 그럼 오빠 가게 정리될 때까지 내가 엄마 모실게. 오빠는 천천히 가게 정리해. 나 신경 쓰지 말고. 어? 너도 매제한테 말해서 허락을 받아야 하잖아. 오빠, 너무 걱정하지 마. 남편도 우리 상황 이해해 줄 거야. 그리고 오빠가 남편 가게 운영할 때 얼마나 많이 도와줬어? 엄마도 남편 잘 챙겼잖아. 제가 오빠를 안정시키니 오빠도 마음이 놓이는 모양이더군요. 굳은 얼굴을 펴고 제 손을 꼭 잡으면서 말했죠. 그럼 내가 가게 운영하면서 시간을 좀 조절해 볼 테니까 당분간은 엄마 좀 네가 봐줘. 미안하다. 고생시켜서. 오빠, 나도 엄마 딸이야. 오빠가 미안할 게 뭐가 있어. 내가 지금 일도 안 하고 있으니까 엄마 병원 모시고 다니기도 편하잖아. 여러모로 나랑 같이 있는 게 나을 것 같아. 너는 애들이 아직 어리니까 내가 걱정을 할 수밖에 없지. 애들도 아직 어린데 엄마까지. 걱정하지 마. 나 그 정도로 무너질 사람 아니야. 내가 남편한테 잘 말해볼 테니까 오빠는 가게만 신경 써. 저는 그렇게 오빠와 대화를 마치고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엄마가 아프다는 말을 꺼냈어요. 남편에게 엄마가 암에 걸렸다는 말을 하면서도 믿기지 않더군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죠. 여보, 지금 상황이 조금 힘들어. 오빠도 당장 엄마를 돌볼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그래서 엄마를 우리 집에 모셨으면 해. 뭐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지금 장모님을 우리 집에 모시겠다고?
물론 당신이 불편할 수 있어. 근데 엄마는 나 혼자 돌볼 거야. 나 좀 이해해주라. 그렇게 오래 계시지 않을 거야. 오빠가 엄마 모신다고 했으니까 조금만 시간을 줘. 저는 사실 남편이 이렇게 매몰차게 나올 줄 몰랐어요. 오는 저를 한심하게 바라보는 남편의 얼굴을 마주보는 순간 숨이 탁 막혔죠. 남편은 잔뜩 미간을 구긴 채 저를 보고 있더군요. 아니, 하루 종일 일하고 온 사람 신경 건드려야겠어? 장모님이 집에 계시면 얼마나 불편한데. 여보, 당신이 불편한 거 잘 알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부탁하는 거잖아. 오래 계시지 않을 거라니까. 아니, 장모님은 꼭 여기서 치료를 받아야 해? 어차피 사기도 아니라며. 그럼 대충 아무 병원 가서 치료받으면 될 거 아니야. 꼭 여기 오셔야 해? 당신 말을 왜 그렇게 해? 엄마가 암에 걸렸다니까? 그게 뭐? 내가 당신처럼 눈물이라도 흘려야 해? 그거 잘 치료받으면 괜찮아. 남편은 우는 제 앞에서 막말을 쏟아냈어요. 남편의 그런 무지막지한 발언에 말문이 막혔죠. 흐르던 눈물도 멈추더라고요. 슬픔이 찾아들고 그 자리에 분노가 가득 찼어요. 지금껏 이런 사람을 남편이라고 함께 살았나 싶더라고요. 깊은 곳에서부터 화가 끓어올랐죠. 엄마가 아프다는데 꼭 그렇게 나쁘게 말해야 해? 당신 눈에 나는 안 보여? 내가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뭐? 아니, 나도 걱정돼. 장모님 치료 잘 받으시라고 전해줘. 근데 우리 집에 모시는 건 안 돼. 평생 모시자는 게 아니잖아. 치료 다 받으실 때까지만 모시자는 거야. 그것도 오빠가 엄마 모시기 전까지만. 아, 난 싫어. 절대 안 되니까 그렇게 알아. 남편은 매정하게 말하고 자리를 떠났어요. 허무하더라고요. 오빠에게 걱정 말라고 큰소리 쳤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남편의 반대에 맡길 줄 몰랐거든요. 저는 남편을 붙잡고 계속 설득했어요. 내가 모든 걸 다 할 테니 신경 쓸 필요 없다고 강조했죠. 하지만 남편은 제 말을 듣지 않았어요. 남편의 대답은 절대 안 된다는 답뿐이었죠. 화가 나서 심장이 아프더군요. 답답해서 숨이 안 쉬어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남편에게 받은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다음 날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았죠. 사부인을 모신다는 게 사실이냐? 너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어머님, 엄마는 오빠가 모시기로 했어요. 근데 오빠 가게가 너무 바빠서 당분간만 제가 모시기로 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믿냐? 너네 오빠가 너희 엄마 안 돌보겠다고 하면 그럼 우리 아들이 사부인 병수발이나 하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난 그 꼴은 못 본다. 저 남편한테 엄마 간병시킬 생각 없어요. 제가 다 할 거예요, 어머님. 돈도 남편 돈 쓸 생각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너 지금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구나. 그게 말이 돼? 지금은 이렇게 말해도 시간 지나면 우리 아들 등골 빼먹으려는 거 내가 모를 줄 아니? 저는 시어머니의 말에 경악했어요. 엄마의 건강 상태는 전혀 궁금하지 않은 모양이더군요. 사람이라면 적어도 제 앞에서 엄마의 걱정부터 물었어야 정상 아닌가요? 엄마가 아픈 건 네 사정이라는 듯 시어머니는 화부터 버럭 내셨어요. 남편부터 시어머니까지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 마음을 살펴줄 사람이 그 어디에도 없었죠.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제 손을 잡으며 괜찮다, 너무 걱정 마라, 어머니 좋아지실 거다 이 한마디만 해줬으면 제 마음이 이렇게 무너지지 않았을 거예요. 더 이상 이 사람들과 상종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죠. 하지만 좌절하고 있을 시간이 없었어요. 엄마는 병원 치료가 시급한 상황이었거든요. 당장 치료를 시작해야만 엄마의 통증을 줄일 수 있었어요. 저는 더 고민하지 않고 우선 엄마를 우리 집으로 모시기로 마음먹었죠. 남편한테 이 사실을 통보하니 남편은 안 된다고 펄쩍 뛰며 소리를 지르더군요. 저는 더 이상 남편의 말을 듣지 않았죠. 저는 곧장 친정으로 향했어요. 엄마는 제 눈치만 보더군요.
제 표정이 좋지 않자 엄마는 제 상황을 눈치라도 챈 듯 우리 집으로 가지 않겠다고 하셨죠. 그런 엄마를 보는데 제가 왜 이렇게 살고 있나 싶더라고요. 엄마는 단호하게 나오셨어요. 엄마, 우리 집에 가자니까. 여기서는 병원 못 다녀. 오빠랑 다 상의한 거니까 고집 그만 부려. 난 너희 고생시키고 싶지 않아. 됐으니까 그만해. 병원은 나도 혼자 다닐 수 있다. 우리가 엄마 걱정돼서 그래. 우리 생각도 좀 해줘, 엄마. 엄마는 괜찮으니까 어서 가. 신경 쓰지 말고. 안 돼. 짐 싸고 있어. 내일 다시 모시러 올 테니까. 엄마, 내가 웬만한 건 다 싸뒀으니까 엄마가 필요한 물건만 챙기면 돼. 알았지? 이 짐은 내가 가져갈게. 내일 남은 짐 가지고 갈 테니까 그렇게 알아? 안 간다니까 그러네. 왜 고생을 하려고 해? 이렇게 고집 부리는 게 날 더 힘들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일 나랑 가. 저는 엄마한테 신신당부를 하고 엄마 짐을 챙겨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차를 몰았어요. 그 시각 집에서 일어나는 끔찍한 일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집으로 돌아왔을 땐 깜깜한 밤이었어요. 엄마 짐을 챙겨 집으로 돌아왔죠. 근데 현관 앞에 엄마 짐가방보다 몇 배는 큰 가방이 떡하니 있더군요. 저는 상황 파악을 하기 위해 머리를 굴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정적을 깨고 시어머니와 남편이 나타났어요. 너 내가 사부인 집에 들일 생각하지 말라고 했지? 너 내 말이 우습냐? 장모님 아픈 거 보니까 난 우리 엄마 건강할 때 효도하는 게 맞겠더라고. 우리 집 안방 이제부터 엄마가 쓸 거니까 그렇게 알아.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럼 이 짐가방이 어머니 거예요? 그래, 이 짐가방 내 거야. 넌 뭘 꾸물거리고 있냐? 너 기다린다고 밥도 못 먹었어. 어서 밥부터 해. 이러시는 거 아니죠, 어머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그럼 시어머니 두고 친정어머니 모시려고 한 게 잘한 거냐? 저는 믿을 수 없는 현실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이 이렇게까지 지독한 인간일 줄 몰랐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와 남편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악랄한 사람들이었어요. 엄마는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시어머니와 남편은 자기 이익만 생각하면서 저를 괴롭히기만 급급했죠. 도저히 용서할 수 없겠더라고요. 지금 다들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네가 먼저 뻔뻔하게 사돈 모신다고 했잖아. 우리 엄마도 건강하실 때 모시려고. 불만 없지? 제가 계속 말했잖아요. 오빠 가게 안정될 때까지 엄마 모시는 거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이런 짓을 하세요? 놀랐니? 왜? 너도 사돈 어른 마음대로 모셨잖아. 우리 아들이라고 못할 줄 알았냐? 시어머니와 남편의 뻔뻔한 얼굴을 보는데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더군요. 이쯤에서 끝을 내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어머니는 식탁에 앉아서 계속 밥을 하라며 소리치고 있었고 남편은 소파에 앉아 저를 흘겨보고 있었죠. 당신이 늦게 와서 내가 애들 다 봤잖아. 애들 겨우 재웠어. 대체 뭘 하다 이제 들어와. 됐으니까 밥부터 차려. 어머니 배고프시대. 말했잖아. 우리 엄마 병원 때문에 오늘 짐 가지고 오겠다고. 친정에 다녀왔어. 아, 그래? 이거 어쩌나? 이제 당신이 장모님이랑 우리 어머니 둘 다 돌봐야겠네. 남편은 제 앞에서 희죽이며 웃더군요.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어요.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었죠. 더 이상 상대할 가치가 없겠더군요. 뭘 위해 지금껏 이렇게 살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저는 남편에게 그 자리에서 바로 이혼 통보를 했어요. 나 이혼할 거니까 어머님 안 모셔도 되지? 어머님, 저 이제 어머님 며느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한테 아무것도 시키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여보, 왜 그래? 무슨 이런 걸로 이혼을 한다고 해? 이런 걸로? 내가 우리 엄마 아프다고 하셨을 때 너 뭐라고 했어? 내가 너 같은 인간이랑 더 살아야 해?
입이 있으면 말을 해봐. 남편과 시어머니는 당황한 듯 서로를 바라보고 있더군요. 이런 상황을 예측하지 못한 듯 보였죠. 저는 엄마의 짐가방을 바닥에 내려두고 잡히는 대로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아이들 옷도 모조리 가방에 챙기기 시작했죠. 남편은 우물쭈물하더니 제 팔을 잡았어요. 저는 남편을 뿌리치고 계속 짐을 쌌죠. 남편은 그제야 상황이 심각한 걸 알았는지 저를 붙잡기 시작했어요. 아니, 여보, 장모님 꼭 모시고 살아야 해? 장모님만 안 모시고 살면 우리 이렇게 헤어질 일 없잖아. 그 입 다물어? 이제 난 너랑 더는 못 살아. 애들은 내가 데려갈 테니까 그렇게 알아. 여보, 이 밤에 어딜 간다고 해? 애들 없으면 난 어떻게 살라고? 그런 사람이 이딴 짓을 벌였어? 난 이혼할 거니까 붙잡을 생각하지 마. 잠깐 여보, 우리 대화로 풀어보자. 미안해. 어머니, 이 사람 좀 말려보세요. 시어머니는 그 와중에도 자존심을 지키려는지 입도 뻥끗하지 않았어요. 남편만 저를 붙잡기 시작했죠. 전 짐을 빠르게 싸서 현관을 나섰어요. 애들은 자니까 내일 다시 데리러 올게. 그리고 허튼 생각하지 마. 난 당신이랑 무조건 이혼할 테니까. 소송 준비 잘해. 나도 잘할 테니까. 알겠어? 여보, 내가 이 상황 수습할게. 그리고 우리 장모님 모시고 사는 거 다시 생각해보자. 생각해보니까 난 장모님이랑 함께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아니, 이미 끝난 일이야. 엄마는 나 혼자 잘 모실 테니까 넌 신경 쓰지 마. 그렇게 저는 그날 짐을 들고 집을 나왔어요. 바로 친정으로 향했죠. 그리고 오빠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모조리 말했어요. 오빠는 깊게 한숨을 내쉬더니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더군요. 그리고 다음날 오빠는 다시 제게 전화해 이렇게 말했죠. 우선 우리 집 근처에 집을 구해줄 테니까 당분간 거기 있어. 직원은 구했어. 최대한 빨리 어머니 모실 테니까 그동안 네가 고생 좀 해줘. 오빠, 언제 집을 구했어? 내가 알아서 할 텐데. 애들이랑 같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이제 이혼하면 집도 정리해야 하는데 그동안 어디 있으려고. 걱정 말고 편하게 써. 저는 오빠 덕분에 숨을 돌릴 수 있었어요. 오빠와 전화를 끊고 엄마의 남은 짐을 챙겨 경기도로 올라왔죠. 엄마는 바로 병원에 입원했어요. 각종 검사를 받고 치료를 시작하기 위해 그렇게 하기로 했죠. 그리고 전 바로 이혼 준비를 했어요. 한시라도 빨리 남편과 이혼하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며칠을 서류를 챙겨가며 이혼 준비를 했어요. 정신없는 와중에도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하러 집으로 향했죠. 집에 가보니 남편이 서류 뭉치를 꺼내들고 벌벌 떨고 있더군요. 남편에게 다가가니 남편은 눈물까지 머금고 저를 바라보았죠. 금정역 박 사장님이 우리 가게랑 거래처 다 끊으라고 했다는데 이거 형님 맞지?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오빠? 여보, 지금껏 우리 가게 형님이 재료 다 대주고 있었대. 남편이 덜덜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꽉 쥐더군요. 저는 남편 손에 있는 서류를 빼서 들고 내용을 살펴보았죠. 지금껏 남편 가게에 저렴하게 재료를 공급하고 있던 게 전부 오빠더라고요. 오빠는 남편 가게에 고기며 각종 채소들을 정말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었죠. 그동안 남편 가게는 큰 업장보다 훨씬 주문량이 적어서 재료를 저렴하게 공급받기 힘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남는 게 없었고요. 근데 오빠가 재료를 공급해주면서 남는 게 아주 많았던 거죠. 남편은 그것도 모르고 다 자기 덕이라고 우쭐대고 있던 거예요. 여보, 형님한테 나 한 번만 살려달라고 해줘. 지금껏 우리 가게를 형님이 도와주고 있었다는 거 나는 진짜 모르고 있었다고. 당신 가게를 누가 살려주는지도 모르고 지금껏 그렇게 잘났다고 큰소리치고 있었던 거야? 오빠가 말도 없이 남편을 도와줬다고 생각하니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 들더군요.
이렇게 큰일을 하고 있으면서 내색 한번 하지 않았다는 게 놀라울 따름이었죠. 남편은 땅을 치며 눈물을 흘렸어요. 여보, 우리 가게 고기랑 야채 그거 형님이 다 공급하신 거야. 이거 공급 중단하잖아? 그럼 우리 가게 진짜 망해. 고기 다 빼잖아? 그럼 진짜 매출 반토막 나는 거라니까? 그래서 뭐? 당신이 알아서 잘한다며. 당신이 알아서 잘해봐. 여보, 이러지 마라, 응? 제발 형님한테 잘 말해줘. 사실 오빠가 공급을 중단하면 이전으로 돌아갈 게 뻔했어요. 팔아도 남는 게 없었죠. 그동안 오빠가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남편에게 재료를 넘겨주고 있었더라고요. 그 덕분에 남편의 가게가 고비를 넘길 수 있었던 거죠. 남편의 가게는 고기가 메인인 메뉴가 아주 많아 매출이 60% 이상 삭감될 게 분명했죠. 여보, 설마 나 이렇게 망하게 될 건 아니지? 우리 애들 생각해서 당신이 그러면 안 되지. 오빠가 결정한 걸 나한테 빌어서 뭐해? 나는 모르는 일이야. 제발 내가 잘못했어. 여보, 나 한 번만 용서해줘, 응? 남편은 절망하면서 제게 애원하더군요. 저는 남편을 매몰차게 떼어내고 이혼했어요. 가게가 망할 위기에 처하자 시어머니까지 저에게 연락해 빌더군요. 저는 시어머니의 연락을 일방적으로 받지 않았죠. 그리고 남편에게 양육비를 청구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남남이 되었어요. 그 후 저는 엄마의 병간호에 집중했어요. 오빠도 저와 함께 엄마를 돌보는데 온 힘을 쏟았죠. 오빠의 가게는 직원을 잘 둔 덕분에 문제없이 돌아갔어요. 엄마는 암을 제거하기 위해 수술을 했어요. 수술은 잘 됐고 지금은 회복하면서 치료를 병행하고 있죠. 다행히 경과가 아주 좋다고 하더군요. 저와 오빠는 그제야 한숨 돌릴 수 있었죠. 너희는 맨날 이렇게 내 옆에 붙어 있어서 어쩌냐? 엄마는 우리가 어딜 가? 당연히 엄마 옆에 있어야지. 오빠는 잠깐 가게 들렀다 온대. 됐어. 이제 오지 말라고 해. 나 잘 거야. 너도 집에 가고. 애들도 있는데 왜 이렇게 병원에 오래 있어? 엄마, 나 친구 잘 뒀잖아. 친구가 애들 봐주고 있어. 아무리 오래된 친구라도 그렇게 고생시키는 거 아니다. 예의가 아니야. 그럼 나도 알고 있어. 오빠 오면 애들한테 갈 거야. 애들이 엄마 보고 싶다는데 내일 데려올까? 됐어. 애들 힘든데 여기까지 데리고 오지 마. 아이들은 아빠의 부재 속에서도 잘 적응하고 있어요.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오빠랑 새언니가 옆에서 많이 도와줘서 그 시간들을 잘 보낼 수 있었죠. 남편은 아이들과 자주 통화하고 있어요. 그것까진 막을 생각이 없거든요. 결국 남편은 가게를 접었다고 하더라고요. 재료비를 감당할 수 없었다고 해요. 가게를 정리한 후 남편은 양육비와 빚을 갚기 위해 다시 취직을 선택했다고 해요. 꽤 오래 경력을 쌓지 못했으니 마케터로 일을 할 수 없어서 결국 지방으로 내려갔다고 하더라고요. 그곳에서도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지금은 지인의 회사에서 자잘한 업무를 봐주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곳에서도 잘 적응을 하지 못한다는 모양인지 매일 술을 마신다고 하더군요. 저는 엄마가 많이 건강해지고 다시 취직을 준비하다 운 좋게 작은 쇼핑몰 회사에 격리로 일하게 됐어요. 걱정을 많이 했는데 간절하게 응했더니 좋은 답을 받게 되었죠. 지금은 즐겁게 일하고 있어요. 사실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지 모를 만큼 정신없이 살았어요. 평온했던 저의 삶에 지난 몇 년 동안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마음을 다시 정리하고 잘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 시댁 식구들이 돌변하는 모습을 보고 한동안 사람을 미워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좋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좋은 사람들이 저를 일으켜 세워줬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사랑하는 가족들과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잘 살아보려고요. 이곳에 제 이야기를 털어놓고 나니
한결 마음이 가벼워진 것 같네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